오늘 할 수 있으면 다 해봅시다. 방정식 끝까지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아니 내가 할 수 있어요. 자, 방정식은 이미 2차 방정식까지는 배웠으니까 여기서 나오는 방정식은 우리가 이제 보통 뭐라 하냐면 3차, 4차를 보통 우리가 이제 고차 방정식이라 해요. 고차 방정식. 고차 방정식이라고 한다. 봐봐. 푸는 방법은 똑같아. 어쨌든 방정식은 기본적으로 뭐 해야 돼, 얘들아? 인수분해 할 수 있으면. 그지? 인수분해랑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인수분해 하면 되는데 인수분해가 자, 방법이 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3차 방정식은 별다른 게 없어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3차 방정식을 푸는데 똑같아요. 그러니까 인수분해 했더니 x-2 곱하기 x 플러스 3 곱하기 x-5는 0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면 그냥 해는 2 또는 마이너스 3 또는 5입니다. 뭐 이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알겠죠? 이해되니? 4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이 자 인수분해인데 만약 얘들아 이거 봐봐. 만약에 인수분해를 했어요. 자 여기 페이지에 쓰세요. 3차 방정식을 인수분해 했더니 자 이렇게 인수분해가 됐습니다. 이거 처음 보나요? 감마라는 거예요. 감마. 알파, 베타, 감마. 3차 방정식을 인수분해 했는데 이렇게 인수분해가 됐어요. 자 여기서 알파와 베타와 감마는 다 다릅니다. 3차 방정식을 인수분해해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면 얘는 자 뭐라고 부르느냐?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다. 알파, 베타, 감마는 전부 다 서로 다른 실수라고 가정을 했을 때입니다. 자 저렇게 인수분해가 되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 거고 자 두 번째 x-알파의 제곱 자 인수분해 했는데 완전 제곱식 하나 나오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얘는 뭐라고 불러줘야 되느냐? 중근과 한 실근이 되겠죠. 물론 근의 개수는 2개입니다. 실근의 개수는 2개가 되는 거고요. 실수인 근의 개수 2개. 자, 그 다음에 만약 인수분해를 했는데 x-알파의 전체 세제곱이 나왔어요. 근데 이걸 뭐라 그러냐 하면 얘를 3중근이라고 합니다. 3중근. 자, 인수분해 됐을 때 근의 형태를 보고 근의 개수나 근의 종류를 저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다. 서로 다른 세실근, 중근과 한실근, 그 다음에 3중근. 근데 얘들아 만약 이렇게도 있을 수 있어요. 봐봐. x-1 제곱에 여기는 제곱이 아니라 x-1에 예를 들어서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걸 0이다. 자 그러면 얘는 실근 1과 얘는 자 허근을 갖죠. 판별식 써보면 알죠. b제곱 마이너스 4ac 해봐. 마이너스 3 나와서 음수가 나오죠. 얘가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습니다. 이렇게 되면 실근 하나와 두 허근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 있다. 알겠죠? 이렇게 지금 이런 걸 배운다는 거야. 자 그래서 보통은 얘들아 3차, 4차식은요 기본적으로 인수분해는 대부분 다 조립제법으로 하는 겁니다. 특별한 경우 제외하면 다 조립제법이에요. 그래서 우리 조립제법을 우리가 사실은 인수분해 할 때 배운 게 아니고 나눗셈 할 때 배웠죠. 그렇죠? 조립제법 할 때 그 나머지가 0 되는 걸 갖다 집어 넣는 방식으로 인수분해를 해보는 겁니다. 물론 이미 인수분해 단원에서 다 배웠어요. 자 이거는 실제로 예를 보면서 해보겠습니다. 넘겨봐. 자 결론적으로 이게 뭐예요? 인수정리를 이용한 3, 4차 방정식의 풀이니까 조립제법 활용하라 이 뜻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새삼스럽게 조립제법을 못하진 않을 거라서 여기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수분해 할 수 있죠? 이 정도는? 해보면 되잖아. 2번만 해볼까? 4제곱, 세제곱, 제곱, 1차, 상수. 자 보통 얘들아 조립제법 할 때
결국엔 여기 0 대입해야지 인수분해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들어가는 숫자는 원래 이론적으로는 분수야. 자, 뭐냐? 상수항의 약수를 분자에, 최고차항의 약수를 분모에 놓고 가는 건데, 자, 모두 대부분의 무조건 약수를 갖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얘네들의 약수 갖고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2 같은 거 해볼게요. 자, 그래서 자, 나머지가 여기 하나 나왔습니다. 자, 또 계속 해볼게요. 1, 2, 아니지. 1, 마이너스 1인가? 1, 마이너스 1, 아니다. 뭐냐? 2인가? 뭐가 되니 여기서 얘들아? 뭐 되나요? 그치, 마이너스. 어디? 마이너스. 아, 마이너스 3이네. 쏘리. 그치, 어쩐지. 1, 2, 3, 3이. 자, 그래서 인수분해가 다 됐죠. 그래서 첫 번째가 x-1을 인수로 갖고요. 두 번째가 x-1을 인수로 갖고요. 세 번째가 x제곱 플러스 인수분해가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0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됐니? 그럼 얘는 해가 뭐가 되겠어요? x는 2 하나, x는 1 하나. 그럼 얘는 근의 공식으로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자, 이렇게 해서 실수 2개, 허수 2개, 총 4개의 근을 갖는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됐나요? 이렇게 조립제법으로 인수분해할 수 있다. 그걸로 방정식을 풀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공통 부분이 있는 거. 이것도 인수분해할 때 이미 다 배웠습니다, 우리가. 자, 여기 보면 대놓고 이렇게 x제곱 플러스 4x 이렇게 이 부분을 다른 문자로 치환해서 풀으라고 나와 있죠? 똑같은 문제인데 얘는 좀 이렇게 돼 있죠? 연속적으로 1차씩 4개가 곱셈이 돼 있을 때는 자, 2개씩 묶어서 공통 부분을 찾아본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4 이게 첫 번째죠. 첫 번째 1차식과 네 번째 1차식을 곱하면 이렇게 나오고 두 번째 1차식과 세 번째 1차식을 곱하면 이렇게 되고 여기가 120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다시 조문이랑 똑같아진 거예요. 어떻게? 얘를 a라고 놓고 그럼 여기가 a 플러스 4, a 플러스 6이니까 a 제곱 플러스 10a 24죠. 그럼 마이너스 96 됩니다. 이렇게 되고 16, 6 여기는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6이고 a는 6이 되니까 여기다가 x제곱 플러스 5x를 넣어서 2차 방정식 2개 해를 다 찾아주면 된다. 이런 뜻입니다. 대체 기본적인 거야. 인수분해 연장선상이야. 이거 어렵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보 2차 방정식. 자, 봐봐. 4차 방정식 중에서 특이하게 어떻게? 자, 4차항이 있고요. 4차 방정식인데 그 다음 3차항 건너뛰고요. 2차항이 있고요. 1차항 없고요. 상수항 이렇게 돼 있는 걸 우리가 복 2차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엄밀히 하면 얘만 복 2차는 아니야 얘들아. 물론 나오진 않지만 이런 것도 다 복 2차 방정식이 됩니다. 꼭 상수항 짝수차만 있는 게 아니고요. 자, 차수가 2배로 건너뛰는 거예요. 자, 0차, 3차, 6차 이것도 복 2차 방정식이 되는데 자주 나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요걸 형태를 보자는 말이에요. 인수분해할 때 배웠었지. 자, 얘를 인수분해하는 방법은 첫 번째 그냥 있는 그대로 치환하지 말고 인수분해가 됩니다. x제곱 1, 4 마이너스 플러스 꼭 x제곱을 뭐 t로 치환하지 말고 그냥 바로 해도 되죠. x제곱은 1과 그 다음 마이너스 1과 그 다음 x제곱은 4가 되더라. 그래서 해는 플러스 마이너스 i 플러스 마이너스 2 실수 2개 허수 2개를 갖는 건데 자, 문제는 두 번째 같이 봐봐. 두 번째는 인수분해가 대놓고 처음부터 안 돼요. x제곱 4제곱 플러스 여기 아무리 x제곱 놔도 인수분해 안 되잖아. 그러면 우리는 항 3개를 4개로 바꿔요. 자, 건드려주는 건 가운데를 건드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4개로 바꾸면 이 4개의 항이 자 이렇게 합차 공식으로 2개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요걸 해보는 거야 지금부터. 자, 봐봐. x 4제곱이 앞에 있지.
자, x제곱이 있어요. 완전 제곱식 만들 거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건 x제곱의 제곱이야. 그럼 아무래도 가운데는 뭔가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에 2배의 x제곱은 무조건 와야 돼요. a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2ab 이렇게 와야 되니까. 자, 뒤에 상수도 봐봐. 1은 1제곱이라고 생각해도 되죠? 1. 그럼 1제곱이야. 요렇게 됐어. 자, x 4제곱 플러스 2x제곱 플러스 1인데 원래 x제곱이야. 그럼 얘를 이렇게 쓰면 원래 식하고 식이 같아집니다. 자, 맞나요? 그죠? 그러면 앞에 거 3개를 묶으면요. x제곱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이 되고 뒤에 거는 빼기 x제곱이 돼서 이게 0입니다. 여기가 만약에 마이너스면 여기가 플러스 3x 세제곱이 되니까 그럼 이거 합차 공식을 쓸 수가 없어서 요게 맞습니다. 써보면 압니다. 알겠죠?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인수분해가 이렇게 됐잖아. 자, 둘이 더합니다. x제곱 플러스 1과 x를 더하죠.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하나와 두 번째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이 돼서 근의 공식으로 해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알겠니? 자, 넘어갑니다. 어렵지 않고. 자, 그 다음에 4번. 자, 1번 3차 방정식인 얘들아 한근이 마이너스 1이래요. 너무 쉬워요. 봐봐. 근 하나를 대놓고 알려줬죠. 마이너스 1로. 넣으면 됩니다. 마이너스 1을 여기 방정식에다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그 다음 빼기 a, 그 다음 빼기 a 빼기 1 플러스 3a가 0이죠. 이렇게 되면 a 값이 나오죠. 이렇게 하면 a가 2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2가 되니까 2x 세제곱, 이 제곱, 3x 그 다음에 6이 나와요. 그럼 이제 여러분 나머지는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자 인수분해해서 풀면 된다. 한근이 마이너스를 대놓고 나와 있으니까 여기다 집어넣어서 이렇게 해서 인수분해를 다 쳐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가벼운 생략 뒷부분은 자 그 다음 두 번째 4차 방정식에 두 근을 처음부터 줬죠. 1과 마이너스 1이다. 그러니까 뭐 하면 돼? 여기다가 1 집어넣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어서 연립방정식을 풀면 AB가 값이 나옵니다. 그치? 그 다음 또 인수분해해서 나머지 두 분 찾으면 되는 거예요. 뭐 솔직히 이 문제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자, 넘어갈게요. 설명으로도 좀 충분히 할 수 있는 반이니까 여기는. 자 이제 5번 별표 치세요. 자 아까 기억납니까? 3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질 때. 자 3차 방정식 얘가 무슨 근을 갖는다? 중근을 갖는다. 그럼 어떻게 인수분해가 돼야 되느냐? 아까 봤죠? 이렇게 x-알파 제곱 바로하고 x-베타 이퀄 0 이렇게 해야 중근을 갖는 거야. 완전 제곱식이 떠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먼저 쟤를 봐봐. 중간에 p도 껴있잖아. 모르는 숫자 3차항 그 다음 2차가 없어요. 그죠? 그 다음 1차항의 개수가 2p-1 상수항이 2p입니다. 자 그럼 나는 여기서 마이너스 1을 한번 써볼게요. 마이너스 1 자, 마이너스 1 플러스 1 2p 마이너스 2p 자 인수 하나 찾았습니다. x 플러스 1이 인수예요. 맞니? 자 한번 봐봐. 저 방정식이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 거야. x 플러스 1 그리고 나서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p 이퀄 0 이렇게 지금 현재는 내가 할 수 있는 인수분해 최선은 저까지 가는 겁니다. 맞지? 자 그런데 뭐라 그랬어? 이 방정식이 중근 가지니까 결론적으로 이런 형태가 돼야 되거든. 그러면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뭐냐? 얘가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p 이퀄 0 요 2차 방정식이 자 1이 아닌 중근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왜? 1 가져버리면 마이너스 1이 아닌 중근을 가지면 돼요. 왜냐면 여기가 마이너스 1로 중근 가져버리면 방정식 자체가 이렇게 바뀌어버리니까 3중근이 되는 거예요. 알겠니? 이게 중근이 아닙니다. 3중근은 중근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야. 자 그래서 요 뒷부분 얘가 중근을 가져야 돼. 그러면 판별식을 한번 해보자. 판별식 D는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이다. p가 뭐다? 8분의 1이다. 자, 검산해보자. x제곱 마이너스 x p 대신 8분의 1 집어넣으면 4분의 1 들어가서 얘는 x 마이너스 2분의 1의 전체 제곱 이렇게 되기 때문에 중분 2분의 1을 갖는 게 맞아요. 됐습니까? 자, 이해되세요? 돼야 안 돼요? 대답 좀 해봐. 돼야 안 돼? 되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두 번째는 뭐가 있겠니 얘들아? 자, 두 번째는 이런 게 있어요. 자, 적었지? 아니, 저기 같지? 자, 두 번째는 이 친구가 자, 얘를 근으로 하나 더 가져. 마이너스를 근으로 갖고 또 다른 실근을 가지면 됩니다. 그러니까 얘가 예를 들자면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면 마이너스 1이 중근이고 마이너스 2가 또 다른 근이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엔 뭐다? 이 친구가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갖는다. 마이너스를 집어넣어봐. 1 플러스 2p가 0이다. p가 마이너스 1이다. 자, 해보면 검산 x제곱 마이너스 x p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는 0이 된다. 그래서 얘는 인수분해가 되죠. 결론적으로 얘는 이렇게 된단 말이야. x 플러스 1의 제곱 가로하고 x 마이너스 2 컬 0이기 때문에 중근 마이너스를 갖게 되고 실근 2를 갖는다. 됩니다. 알겠죠? 답은 그래서 8분의 1과 p 마이너스 2 개를 더해서 마이너스 8분의 7이 답이 되는 거예요. 알겠니? 됐어요? 네,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 3차 방정식의 활용. 자, 정육면체가 있어요. 정육면체가 있는데 가로 세로 길이는 4cm를 늘려요. 한변의 길이 x라고 하는 정육면체가 있어요. 가로 세로가 4cm를 늘렸으니까 가로 세로 곱한 건 x 플러스 4의 제곱이고요. 높이를 2cm 줄였어요. 그럼 x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이랬을 때 얘가 뭐가 나오냐면 128 된대요. 물론 풀어 써서 해야 되는데 눈치껏 얘들아 얘 64 곱하기 얼마야? 2죠. 그래서 여기에 64가 되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x가 4는 답이 되는 거예요. 64 곱하기 2 됩니다. 물론 풀어 쓰셔야 돼요. 안 되면 알겠지? x 4야. 아 이거 그냥 보여서 그냥 한 거야. 제곱이라 가지고. 자연수는 아닐 수도 있으니까 꼭 풀어보세요. 됐냐? 넘어간다. 빨리 진행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특강. 자, 특강은 우리가 인수분해할 때도 얘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자, 보세요. 뭐냐면 얘들아 형태를 봐봐. 칠판 봐봐. 4차 방정식인데 가운데 센터 x 제곱을 기준으로 해서 개수가 좌우 대칭이야. b, b, a, a. 우리 인수분해할 때 이거 배운 적 있나? 있어? 아, 당연히 기억이 안 나는 거죠. 너는 어때요? 있었어? 있었어? 대과거 얘기인데 기억 안 나니? 해보자. 자, 해줄게. 자, 보세요. 여기 자, 이 방정식을 푸는 방법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 뒤에 문제가 있나 모르겠네. 잠시만요. 문제가 있으면 뒤에 가서 하고요. 없으면 여기서 하고요. 엉망인데 있어? 밑에 문제 있어 없어? 없지? 자, 이거 인수분해 어떻게 합니까? 한번 해보자. 봐봐. 그냥 할게요. 자, x제곱 아니다. x 4제곱 플러스 자 4x 세제곱 플러스 3x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은 0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자, 우리가 그 이름도 알아야 되겠지? 그냥 기하면 배웠으면 배우는 거니까. 자, 이렇게 개수가 대칭으로 돼 있는 걸 우리가 상반방정식이라고 불러요. 이름은 솔직히 시험 물어보진 않아요. 그냥 누가 이거 배웠냐라고 하면 상반방정식이다. 이렇게 이름을 알아두시면 좋고요. 이거 풀어야 됩니다. 개수 대칭 맞죠? 가운데 3, 4, 4, 1, 1 대칭이잖아요, 얘들아.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 자, 여기서 일단 x제곱을 다 싹 다 앞으로 빼요. x제곱 빼냈어요. 이렇게. 그럼 여기가 x제곱. 그 다음 여기는 좀 작은 이미 지어서 할게요. 이렇게. 그 다음 얘는 4x. 여기는 x분의 4 플러스 3 가로. 이렇게 됩니다.
자, 되나요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럼 여기서 x제곱 그대로 두고 자, 요거를 바꿀 거예요. x제곱 플러스 x제곱 분의 1이면 x 더하기 x분의 1의 제곱에 자, 2 뺐고요. 더하기 4 밖으로 빼내면 x 더하기 x분의 1이고요. 플러스 3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요걸 없앨게요. 요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맞니? 안 돼요? 봐봐. 마이너스 2잖아. 자, 5 나오고. 미안. 여기서. 3 돼야 되니까 5로 바꾸면 됩니다. 자, 됐습니까? 돼야 안 돼요? 안 돼? 봐봐, 여기서. 얘가 이거잖아. 이거 제곱 빼기 2. 그 다음 얘는 이거. 그 다음에 이거. 됐어? 안 돼? 뭐 틀렸어? 뭐 틀렸니? 됐죠? 됐어요. 자, 그러면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얘를 이렇게 바꿨다고 쳐. 이렇게. 그럼 여기서 말이야. 봐봐. 이렇게 해서 는 0까지 왔다는 거야.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 이해되나요? 뭐 틀렸어요? 대답은 안 해줘. 돼, 안 돼, 얘들아? 됐어요? 뭐가 틀린 거야? 나도 내가 느낌이 좀 심하네. 아니지? 틀린 거 아니지? 자, 가운데 봐봐. 자, 여기 봅시다. 자, 여기를 보면 내가 이렇게 돼 있어. 자, x 더하기 x분의 1의 제곱 플러스 4의 x 더하기 x 근데 뭐 좀 이상하긴 하다. 뭐가 틀렸지? 어디가 4예요? 아, 3이지? 아니, 그치. 원래 여기 플러스 2가 나오니까. 그죠? 왜 여기는 안 해줍니까? 그럼 여기 이제 조금 더 쉽게 풀기 위해서 이걸 바꿀게요, 선생님이. 여기를 5로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여기 플러스 5 쓸게요. 자,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럼 여기서 보세요.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로 갈게요. 자, 좀 인수분해 쉽게 하기 위해서. 마이너스 5. 자,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 잠시만요. x하고 x분의 내가 헷갈린다. 빼기 2. 빼기 i지. 이거 맞지? 아니다. 내가 자꾸 이렇게 헷갈리지? 요겁니다. 이거. 죄송해요. 선생님이 헷갈렸어요. 자,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여기를 숫자를 좀 인수분해 쉽게 하기 위해서 바꿔야 돼. 네, 요걸로 할게요. 미안해. 한 번만 다시 바꿀게. 요렇게. 자, 이렇게 예제가 안 나와 있어가지고. 그럼 봐봐. 여기가 마이너스 8로 바뀝니다. 자, 여기까지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바꿔요. 자, 얘를 A라고 생각을 해보면 자, A제곱 플러스 4A 마이너스 8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얘가 자, 봐봐. A 자, 숫자 좀 잘못 넣네. 미안합니다. 뭘로 해야 되겠냐, 얘들아? 12로 해야 되겠다. 10이 나오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여기가 10으로 바꿔야 됩니다. 죄송. 선생님이 이걸 좀 안 복잡하게 풀려고 하다 보니까 나오는 걸로 해줘야 되는데 여기가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가 2와 6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러면 봐봐. 여기가 이렇게 된 거야. x제곱은 그대로 두고 자, 이거죠. a-2 이거 하나와 그 다음에 a 플러스 6 이렇게 돼요. 가로 닫고 이렇게 0이 나와요. 자, 여기 지우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 인수분해가 이렇게 된 거죠. x제곱. 자, 얘는요. 얘는 쓸게요. 가로 지우고 a가 x 더하기 x분의 1이니까 x 더하기 x분의 1 빼기 2 x 더하기 x분의 1 플러스 6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어떻게 했느냐. 앞에 x 두 개가 기다리고 있잖아. 하나씩 어디다 넣어줘 그냥. 그럼 얘가 식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1이 0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됐나요? 그러면 요건 1 중근 같겠죠? 그래서 그대로 식으로 두 개의 이걸 찾아주시면 됩니다. 됐어요? 미안해. 숫자가 나오는 게 없어가지고. 자, 이렇게 풉니다. 어쨌든 봐봐. 형태가 가운데 이 창을 기준으로 해서 좌우 개수가 대칭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x제곱 앞으로 빼요. 그래놓고 자 분자분모에 2차항이 있는 경우 1차항이 있는 경우 상수를 따로 빼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가 10이죠. 아까 잘못됐지.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보는 거야. 여기 10이야. 여기서 빼낸 다음에 요거를 x 더하기 x분의 1 요걸로 바꿔 제곱 빼기 2 그대로 썼어. 그래서 요거를 풀어주면 되는 거야. a로 치환해가지고 a 제곱 플러스 4a 마이너스 12 인수분해 보면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되고요. x 마지막에 집어넣어서 2차 방정식 두 개를 풀어주면 된다. 알겠니? 자 넘어갈게요. 예제가 나와도 좋은데 만들다 보니까 좀 헷갈렸어요. 자 그 다음 기본입니다. 이렇게. 자 이제 조금 외워야 될 게 들어가요. 여러분들 봐봐. 자 이제 2차 방정식도 근과 계수와의 관계가 있었듯이 3차 방정식도 근과 계수와의 관계가 있습니다. 자 또 볼래? 자 여기서 잘 봐봐 얘들아. 이 3차 방정식의 세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하잖아? 그럼 최고차항 계수가 a니까 얘가 인수분해가 되면 이렇게 될 거거든요.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x 마이너스 감마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거예요. 저 방정식 자체가. 맞습니까? 그쵸? 자 그러면 여기서 자 풀어 써볼게. a에 이거 우리 해봤지 이거. 자 x 세제곱 세 개를 합한 게 자 x의 개수에 x 제곱의 개수예요. 그 다음에 자 둘씩 곱해서 더한 거 이게 자 x의 개수고 숫자 3개를 곱한 거 얘가 상수함이 됩니다. 이렇게 인수분해 곱셈공식으로 전개할 수 있어요. 맞니 얘들아? 그럼 봐봐. 여기서 a는 그대로 a고 이렇게 둘이 곱하면 자 a랑 앞에 마이너스까지 빼서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를 곱하면 자 b가 나와야 됩니다. 3차 2차 그 다음에 또 자 a에서 알파 베타 플러스 a와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감마 더하기 감마 알파를 곱하면 c가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에 a와 마이너스 알파 베타 감마니까 마이너스 a의 알파 베타 감마는 c가 나옵니다. 자 되나요? 됐어요? 그럼 뭐가 돼요? 봐봐. 세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는 마이너스 a분의 b다. 세근의 합은 마이너스 3차항의 개수분의 2차항의 개수다. 두 번째, 두 근의 곱의 합. 두 근끼리 곱의 합.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감마 더하기 감마 알파는 자 a분의 c. 그 다음 세근의 곱 알파 베타 감마는 마이너스 a분의 d입니다. 자 d예요. 마이너스 a분의 d 이렇게 된다. 자 비슷하죠? 왜냐면 2차 방정식 할 때도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a분의 b 두 분의 곱 a분의 c 이렇게 되잖아.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야. 세 개니까 세 개의 합, 두 개의 곱의 합, 세 개의 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니? 외우셔야 돼요. 이거 어쩔 수 없습니다. 자 이거 꼭 외우셔야 되고 얘들아 만약에 이게 있잖아. 자 물론이긴 한데 만약 4차 방정식이면 하나가 더 있어. 자 알파, 베타, 감마, 오메가까지 있다고 쳐봐.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다른 건 다 필요 없고요. 이것만 기억해 두세요. 나중에 문제 풀 때 좀 유용해서. 자 마찬가지야. 델타구나. 오메가가 아니라 순서상으로 뭐든 상관은 없는데. 자 알파, 베타, 감마, 델타 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네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입니다. 무조건 모든 방정식들의 근의 합은 마이너스 최고 차항분의 그 다음 차항이 되는 거예요. 4차, 5차, 6차 다 똑같습니다. 알겠니? 됐어요? 두 근의 합도 마이너스 a분의 b, 세 근의 합도 마이너스 a분의 b, 네 근의 합도 마이너스 a분의 b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합은 알아두세요. 꼭 어쨌든 자 저건 외우셔야 되는 거. 하나의 합, 두 개의 곱의 합, 세 개의 곱 이렇게 되는 거야. 자 다시 자 이 3차 방정식에서 첫 번째 세근의 합 마이너스 a분의 b 두 근끼리의 곱의 합 자 a분의 자 c 세근의 곱 마이너스 a분의 d 이렇게 찾아주시면 된다.
외워서 하는 거니까 정말 어렵지 않죠? 그치? 자, 넘어가요. 자, 그러면 이거 페이지 찾았어? 찾아봐. 여기 써야 돼. 알파, 베타, 감마를 근으로 하면서 x제곱의 세제곱의 개수가 1 하지 말고 a라고 합시다. a인 3차 방정식은 야, 실제로 여기 a만 붙인 거잖아. 그치? 그럼 여기도 뭐가 돼? 전체 괄호 하시고 뭐 하면 돼요? a를 써주면 된다. 이렇게 외우세요. 꼭 1만 나오는 건 아니니까. 최고차항의 개수가 a인 3차 방정식의 세근을 대놓고 주면 이렇게 구한다는 얘기예요. a 곱하기 x 세제곱, 그 다음 더하기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감마 x제곱, 그 다음 더하기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감마 더하기 감마 알파의 x 마이너스 알파 베타 감마. 이걸 좀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전개식이긴 한데 알아두시면 빨리 풀 수 있어요. 솔직히 3차 방정식 세근 주고 저식 찾아서 푸는 문제 이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솔직히 문제야 졸지 마. 맨날 자 문제 잘 나오려 이렇게 해가지고 밤늦게까지 너무 공부하지 말고 일찍 자, 저걸 외우셔야 된다. 자, 보세요. 마이너스 3과 1과 2를 근으로 하고 x 세제곱의 개수가 1인, 나 이거 4로 한번 바꿔볼게. 어렵지 않아요. 4에 가로하고 x 세제곱, 세근의 합에 마이너스 붙인 건데 세근의 합이 마이너스 2입니다. 거기에 마이너스 붙였으니까 2x제곱. 자, 두 분끼리 곱해보자. 마이너스 3과 1 곱하면 마이너스 1 곱하면 이거고 얘죠. 자, 다 더하면 마이너스 5가 나와요. 그 다음 세근의 곱은 얼마가 나오죠? 6 나옵니다. 마이너스 6에서 0. 요거 풀어 쓰시면 답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알겠니? 자, 요거는 좀 패턴을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 2차 방정식에서 했던 거예요. 3차 방정식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겁니다. 3차 방정식에 자 봐봐. 모든 항들의 개수가 유리수라면 혈내 무리수를 근으로 가져요. 모든 항의 개수가 유리수라면 예를 들어 3 플러스 2루트 5가 근이면 3 마이너스 2루트 5 근의 공식에서 서로 부반대인 거 그죠? 2차 방정식에서 했었지 그치? 그 다음 모든 항의 개수가 실수가 되면 혈내 복소수를 근으로 가질 수 있다. 그러니까 3 플러스 2i가 근이면 자동으로 3 마이너스 2i가 근이야. 혈내근을 가질 조건은 개수들의 그 숫자의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 이런 뜻이에요. 개수의 유리수만 와야 이게 되는 거고 개수의 무리수가 오면 이렇게 되는 거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 계세요. 자, 그러면 보세요. 자, 이렇게 돼 있어. 3차 방정식이 있는데 자, 개수 한번 봐봐. 개수 1 유리수죠. 마이너스 3 유리수예요. A, B 모두 실수니까 어쨌든 유리수고 실수예요. 전부 다 실수지. 그러면 한 근이 1 플러스 i는 자동으로 나머지 한 근은 1 마이너스 i가 됩니다. 그럼 생각해봐. 저 3차 방정식은 근이 1 플러스 i 1 마이너스 i 그 다음 나머지 나도 모르는 한 근 알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세 근의 합 2 플러스 알파가 되겠죠. 2 플러스 알파가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니까 3이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자동으로 한 근이 1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저 3차 방정식은 근이 이렇게 3개가 되는 거예요. 1 플러스 알파, 1 플러스 i, 1 마이너스 i, 1 이렇게 3근을 갖게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럼 뭐 해야 돼 이제? b하고 a하고 b도 구해봐야 될 거 아니야. 자, 두 개씩 곱해. 2죠. 1 플러스 i고 1 마이너스 i야. 두 근끼리 곱해서 더한 거. 얘는 a분의 c. 3차항의 개수 1, 1차항의 개수 a 요거고요. 세 근의 곱 2죠. 2는 마이너스 b. 그래서 이렇게 a, b를 찾을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근각의 관계를 기본적으로 외우고 있어야 저 문제 풀 수 있다. 알았니? 문제 조금 쓰면 안 될까? 서 있으면 좋겠어. 졸지 말고. 졸라 그래서 그래. 좋은 건 아닌 것 같은데 눈이 막 자꾸 졸려서 그러는. 자, 보세요. 자, 여기 자, 7번. 다음 3차 방정식의 세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할 때
다음 식의 값을 구하세요. 자 얘들아 저 방정식을 보고 우리 이것도 찾아야 돼요.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 3입니다. 자 그 다음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감마 감마 알파인데 저 방정식은 1차항이 없죠. 그럼 0이에요. 그 다음 세근의 곱 알파 베타 감마는 마이너스 a분의 b 마이너스 5입니다. 이거 풀어놓으면 밑에 문제는 곱셈공식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알겠니? 1번은 쉽죠. 알파 세제곱 베타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더하기 감마 제곱이니까 요거 두 개 이용해서 풀면 되고요. 2번은 알파 세제곱 베타 세제곱 감마 세제곱 마이너스 3 알파 베타 감마는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에 알파 제곱 베타 제곱 감마 제곱 아유 쓰기 귀찮아. 이거로 푸시면 됩니다. 넣는 거 내도 해. 알겠지? 자 3번 보세요. 3번. 그럼 얘는 어떻게 할 거냐? 얘는 요거 이용하는 거예요.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가 3이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는 3 마이너스 감마. 자 베타 플러스 감마는 3 마이너스 알파. 그 다음 감마 플러스 알파는 3 마이너스 베타가 되는 겁니다. 자 이거 전개하면 되는 거예요. 3을 x라고 생각을 해봐. x 세제곱. 그 다음 자 x의 개수는 x제곱의 개수는 요거 3개 더한 거죠.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감마 곱하기 3제곱. 그 다음 1차항의 개수는 이렇게 둘씩 곱해서 곱한 거 더한 거죠.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의 3 마지막 상수항을 3개 다 곱한 거. 이렇게 해서 전개하시면 된다 이런 뜻입니다. 3을 x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니? 자 해놨어요. 곱셈공식을. 자 꼭 기억하시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잠깐. 이해 안 되면 다시 물어보세요. 자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아우 이거 다 복잡한 거야. 잘 봐봐. 저 3차 방정식의 세 근이 알파와 베타와 감마다. 자 똑같아요. 또 근의 공식 근각에서 쓰는 거야.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가 윤지 얼마야? 3이에요. 자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얼마야? 마이너스 2예요. 알파 베타 감마는 1입니다. 저 이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얘들아 봐봐. 얘네들을 세근으로 하면서 3차항의 개수가 1인 3차 방정식을 구하라. 그럼 쉬워. 자 x 세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여기 누가 오냐면 세근의 합이 와야 돼. 자 세근의 합 요거 세 개의 합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 더하기 3 아 쓰기 귀찮은데 플러스 이제 두 근끼리의 곱의 합 이거 그 다음 세근의 곱 이렇게 푸시면 되는 겁니다. 물론 방정식 쓰라고 했으니까 는요 꼭 쓰셔야 됩니다. 전개해서 쓰는 거 니네가 할 수 있지? 그치? 안 할게. 자 다시 기억해. 3차 방정식 x 세제곱 마이너스 여기는 세근의 합 플러스 두 근끼리 곱의 합 세근의 곱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나요? 네, 꼭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누가 근인지만 알면 충분히 넣을 수 있잖아. 세 개의 합, 두 개끼리 곱의 합, 세근의 곱 이렇게 됩니다. 합과 자 맨 앞에 여기가 마이너스예요. 기억하시면 돼요. 넘어간다. 자 아까 똑같은 문제. 자 저 3차 방정식의 한 근이 1 플러스 i다. A, B 전부 실수다. 그러니까 이 3차 방정식은 근으로 1 플러스 i와 1 마이너스 i와 나도 모르는 한 근 알파를 갖는다. 근데 힌트는 여기 있죠. 마이너스 4. 쟤는 요거야. 둘이 곱한 거. 1 플러스 i 1 마이너스 i 더하기 알파와 1 플러스 i 플러스 알파와 1 마이너스 i 해서 얘가 얼마다? 마이너스 4를 갖는다. 되나요?
자, 두 분의 곱의 합은 A분의 C다. 그래서 여기가 2 플러스 알파 I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알파 I가 4다. 2알파가 2다. 알파는 1 된다. 나머지는 근거계수의 관계로 여러분들이 푸시면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네, 넘어갑니다. 자, 화장실 갔다 오세요. 여기 어려워요. 물 마시고 오세요, 졸린 사람들. 2분만 쉬었다 갈게요. 기억이 안 난다고? 가물가물해. 마지막 그 변형에서는 마지막 주요 R A 플러스 B 세제곱 A 플러스 B 세제곱 A 세제곱 플러스 3A 제곱 집에 너무 어려워서 필요한데. X 마이너스 X 플러스 X 플러스 1 허용하려면 그렇게 해석해야 될 거 아니야. 왜 계속 공식이 어려워. 누가 없어? 다 왔어? 타임이 없나? 얘들아, 지금까지 배운 거는 솔직히 그냥 좀 졸렸어도 책 보면 다시 다 알 수 있어요. 인수분해만 할 수 있는 얘기 때문에. 근데 자, 이제 여기 봐봐. 애들이 여기를 제일 어려워해요. 자, 잘 보세요. 이게 뭐냐? 여기 옆에서 이런 거 알파는 쓸 줄 알고 알파, 베타, 감마가 차이가 뭐야? R이랑 R은 이렇게 가는 거고 얘는 여기가 앞으로 삐져나왔다 뒤로 가는 거예요. 차이를 굳이 물어본다면 그냥 써 R이라고. 알겠지? 어차피 R이라 쓰더라고요. 그 다음에 델타는 이렇게 생겼어요. 델타. 네이버 찾아봐. 글씨 선생님도 잘 쓰는 분들이 잘 써주실 거예요.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오메가 이런 식으로 오메가까지 갑니다. 오메가. 자 보세요. 뭐냐? 자 여기가 제일 헷갈려. 어려워해. 자 갑자기 이런 얘기가 나와요. 자 여기서는 x 세제곱은 1이라는 3차 방정식이 있어요.
물론 당연히 딱 보자마자 근 1이라는 걸 하나 알아, 그지? 근데 그거 말고 이 3차 방정식에 허근이 포인트야, 이제. 허근? 자, 그럼 여기는 넘어가서 그냥 인수분해 바로 되죠? x세제곱 마이너스 1세제곱이니까 그냥 바로 인수분해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선생님이 3차 방정식 기본은 좀 그냥 대충 설명한 것 같아. 빨리빨리 이건 할 수 있어서 여기 천천히 할게요. 자, x세제곱이 1인 이 방정식의 한 허근이 오메가라고 한다면, 오메가입니다. W 아니에요. 오메가. 자, 오메가라고 한다면 잘 봐요. 이 허근은 얘가 연대게 하는 녀석입니다. 맞나요? 자, 여기 실근 1이고 허근이 여기서 나올 거 아니야. 야, 한번 얘 그래프처럼 구해보자. x는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자 3i 요게 두 허근입니다. 맞죠? 이걸 구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어쨌든 이 문제에서는 누구?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를 오메가라고 하던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i를 오메가라고 하던 둘 중에 뭘 아무거나 오메가라고 해도 어쨌든 오메가를 근으로 가지면 오메가 켤레도 자동으로 근이 되는 건 맞아요. 맞니? 이 둘 중에 하나 오메가라고 하면 나머지 켤레 복수는 자동으로 오메가 켤레가 될 거 아니야. 그럼 결론은 다시 x세제곱은 1이라는 이 3차 방정식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하면 지금 옆에 쓰는 요 식이 다 성립을 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어쨌든 이 방정식의 해가 얘기 때문에 오메가 세제곱은 1이다. 자, 두 번째 오메가 켤레의 세제곱도 1이다. 여러분들 요 한 줄만 보고 앞으로 지금 내가 노란색으로 쓴 여기를 자동으로 시험지에 여러분들 쓸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얘가 0되게 하는 거잖아.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이 0이다. 얘만 되냐? 아니죠. 오메가 켤레 제곱 플러스 오메가 켤레 플러스 1도 0이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어쨌든 이거가 0되게 하는 게 얘랑 그거니까 근각에서의 관계로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켤레는 근각에서의 관계로 마이너스 1이다. 자, 또 근각에서의 관계로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켤레는 1이다. 이렇게 해서 한 놈, 두 놈, 세 놈, 네 놈, 다섯, 여섯 개를 쓸 수 있어야 된다. 자동으로. 그러면 자 이게 아니고요. 이것도 있을 수 있어요. 여기가 마이너스 1이면요. 그럼 뭘로 바뀌어요? 여기가 플러스 1이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럼 뭐가 성립하느냐? 오메가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이다. 오메가 켤레 세제곱도 마이너스 1이다.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이 0이다. 오메가 켤레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켤레 플러스 1도 0이다. 그리고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켤레는 1이다.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켤레도 1이다. 이렇게 위아래로 6개의 세트를 그냥 쓸 줄 알아야 되니까 이게 시험범위에 들어가면 그냥 받자마자 시험지에다 써놔도 돼요. 알겠어요? 근데 쓸 필요가 없지. 이해를 하면 저거 6개 쓰는 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저기서 막 풀면 되는 건데 여러분들 이제 요건 다 설명했죠, 선생님이. 1번, 2번 다 설명했고요. 야, 3번은 외우는 게 아니야. 외우지 마, 절대로. 자, 3번은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 오메가 제곱이 뭐예요?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이죠. 이 항에 보면. 근데 여기서 오메가 켤레도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이니까 둘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오메가 제곱은 오메가 켤레고. 자, 또 여기서 오메가 켤레는 오메가 분의 1이니까 뭐 이렇게 같다 이런 뜻입니다. 알겠죠? 2번은 절대 외우지 않는다. 시험에 나오지도 않지만 어쨌든 잘 안 나오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요 한 줄의 문구로 x 세제곱은 1의 한 허근이 오메가다. 이 노란색 애들을 찾아내야 되고요. x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의 한 허근이 오메가다. 이 주황색 아이들을 찾아내셔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알겠어요? 자, 이거 안 지울게요, 지금.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잘 봐, 칠판에. 자, 다음 방정식. x 세제곱은 1의 한 허근이 오메가이다. 자, 노랭입니다, 노랑이. 자, 그럼 첫 번째 거 보세요. 첫 번째 거 뭐예요?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켤레 더하기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켤레 얘네 둘이 더하는 거잖아, 얘들아. 맞지? 0이다.
자, 두 번째.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분의 1, 그럼 여기입니다. 이거를 양면을 똑같이 오메가로 나눠보세요. 오메가 플러스 1 더하기 오메가 분의 1이 0이 된다.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분의 1은 마이너스 1이다. 됩니까? 그 다음 세 번째 제일 중요해. 자, 오메가 세제곱이 1이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오메가 14제곱은 오메가 세제곱의 4제곱 12제곱의 오메가 제곱이니까 얘는 오메가 제곱이 돼요. 얘가 1이라서. 그럼 오메가 10제곱은 똑같이 해보면 오메가가 되고요. 플러스 1 됩니다. 얘는요 0입니다. 자, 됩니까? 됐어요? 네.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힘을 내 친구들. 자, 여기 다시 갑니다. 자, 이제 x 세제곱의 1의 한 허근이 오메가다. 계속 노랑이에요, 노랑이. 자, 포인트는 x 세제곱이 1인 거예요. x 세제곱이 1이니까 오메가 세제곱도 1이고 오메가 40제곱은 오메가 20제곱은 오메가 제곱 플러스 1입니다. 0이네. 돼요? 자, 두 번째 계속이야. 자, 1 플러스 오메가. 오메가 세제곱 1이야. 자, 그럼 여기서 오메가 5제곱. 오메가 제곱이죠. 왜? 오메가 세제곱이 1이니까 오메가 제곱. 얘는 다시 오메가. 얘는 플러스 1. 얘는 다시 오메가 제곱이 됩니다. 여기까지 되겠어요, 여러분들? 자, 요거 얼마예요? 0이에요. 요거 얼마예요? 0이에요. 답 뭐예요? 1이에요. 알겠습니까? 됐어요? 네. 그 다음 세 번째. 자, 세 번째는 3 오메가 제곱 플러스 2 오메가 켤레 분의 오메가 10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써보자. 자, 봐. 3 오메가 제곱 대신에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 플러스 2 오메가 켤레 대신에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 그럼 분자만 계산해 보잖아, 얘들아. 마이너스 5가 나와요. 마이너스 5의 가로하고 오메가 켤레 오메가 더하기 1이 나옵니다. 마이너스 5 오메가 마이너스 5가 되니까. 알겠니? 분모. 자, 오메가 10제곱 오메가 세제곱이 1이니까 오메가 10제곱은 오메가가 됩니다. 오메가 플러스 1. 자, 약분해서 답은 마이너스 5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됐습니까? 됐죠? 네. 감사합니다. 다 숙제입니다, 여러분들. 축하드려요. 자, 이제 연립 더 갈까요? 자, 책 좀 잠깐 볼까요? 양이 얼마나 되지? 원래는 다 가야 되는데 이거 다 풀 수 있으면 뭐 20분 동안 나갈 수 있을까? 할 수 있어요. 자, 할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왜요? 힘들어요? 좀 안 힘들거든요. 근데 쌤, 저 질문 하나 있는데 뭐요? 아까 그거 오메가 그거 나오는 거 있잖아요. 네. 지금 진짜 온단하게 없는 겁니까? 네. 그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그거 켤레근 있잖아요. 그거 더하는 거 1 되는 거. 그거랑 오메가랑 오메가 켤레 곱한 거 1 되는 거랑 그거는 왜 나오는지 근거에 써야 게 아, 네. 방해가 안 되네. 자, 가겠습니다. 근거에 써야 게 임마! 이름 엎드려. 자,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그 정도면 다 해야 되는데. 자, 빨리 할게 이제. 미지수가 2개인 연립 2차야 얘들아. 미지수가 2개라고 해봤자 미지수에 x, y 2개 있는 거고. 맞지? 연립 2차니까요. 뭐가 연립 2차냐? 둘 다 2차식이어도 되고 적어도 둘 중에 하나가 2차식이다 이런 뜻입니다. 알겠어요? 방법은 간단해. 무조건 얘를 찾아야 돼. 아니 대놓고 주면 땡큐지. 1차식을 찾아서 무조건 2차식에다 대입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얘는요 1차식이 없는데요 찾아야 됩니다. 만드는 거예요. 자, 저거 그냥 여기 있는 걸로 한번 그냥 설명해볼게요. 칠판 봐봐. 첫 번째 왼쪽 연립 방정식은 x 빼기 y가 마이너스 1이고
x제곱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2y제곱 플러스 2가 0이니까 자 나는 찾은 거야. 1차식 나왔죠. 자 여러분 대입법으로 푸는 겁니다. x는 y 마이너스 1이고요. 밑에 있는 방정식에 y 자리에다가 얘를 집어넣는 거예요. 마이너스 2y 제곱이죠. 이 y 제곱인가요? 미안. 그러면 y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2y 제곱 플러스 2가 0이다.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대입법. 자 풀어보자. 마이너스 y 제곱 자, 마이너스 2y 플러스 3이 0이다. 따라서 y 제곱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3이 0이다. 고로 자 y는 마이너스 1이 나오거나 또는 y는 3이 된다. 그러면 y가 마이너스 1이라면 여기다 집어넣어. x는 마이너스 2가 되거나 x가 3이라면 x는 2가 돼서 이렇게 연립 방식을 풀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왜요? 플러스 2와야 예, 네네, 그렇죠. 그러네요. 죄송. 이렇게 넘어갑니다. 뭐 바꾸면 되죠? 이렇게. 됐습니까? 됐죠? 힘들어? 자, 그럼 두 번째 봐봐. 자, 두 번째는 둘 다 2차식이에요. 잘 봐요. 둘 다 2차식인데 얘들아, x제곱 플러스 2xy 마이너스 3y 제곱은 빵. 자, 두 번째 식은 2x제곱 플러스 xy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4는 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통은요 둘 중에 인수분해 되는 게 있어요. 얘가 보통 인수분해가 됩니다. 어떻게 생긴 애들이냐? 보통 이렇게 생긴 애들이 인수분해가 돼요. ax제곱 bxy cy 제곱은 상수항이 따로 없고요. x제곱과 xy와 y제곱이 있는 애들이 보통 인수분해가 됩니다. 알겠어요? 그럼 봐봐. 네, 인수분해 되니까 자, x 3y y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얘가 첫 번째 식이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잖아, 얘들아. 이거와 얘를 준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1번 x가 마이너스 3y일 때 얘가 0일 때 한 번, 2번 x가 y일 때 한 번. 물론 나머지 식은 요렇게, 나머지 식은 요렇게 다시 첫 번째 방법처럼 대입해서 풀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면 맥시멈 최대 4쌍의 해가 생기는 겁니다. 알겠죠? 서로 다르다면 두 쌍 총 4쌍까지 해를 찾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나요? 이 뒷부분을 설명 안 해도 되죠? 어떻게 하는 건지? 넘어가도 돼요? 네. 협조 좀 해주세요. 아, 이 새끼 대답을 안 하네, 진짜. 어? 자, 넘어간다. 다 설명한 거야, 지금. 미안해. 넘어갈게. 자, 몇 번이에요? 4번 찾으세요. 4번 제목 옆에다 쓰세요. 대칭식이라고 하지 말고 합과 곱이 제시된 연립방정식. 합과 곱이 제시된 연립방정식. 합이 얼마다, 곱이 얼마다 이렇게 준 거예요. 자, 보세요. 칠판에. 대놓고 합은 안 줬죠. 솔직히. 자, 치환하는 겁니다. x 플러스 y를 선생님 p라고 할게요. x 곱하기 y를 q라고 할게요. 그럼 p 마이너스 2q가 마이너스 5다. 밑에 거는 2p 플러스 5q가 44이다. 가능하죠? 연립하면 pq 나와 안 나와? 나오겠지. 위에는 2를 곱해봐. 2p 마이너스 4q가 마이너스 10이다. 자, 둘이 빼세요. 마이너스 9 q가 마이너스 54다. q는 6이다. 그럼 p는요? 자, 6 집어넣어 보세요. 마이너스 12죠. 넘어가면 7 나옵니다. p가 7이다. 무슨 뜻이야? x 더하기 y가 7이고 x 곱하기 y는 6이다. 이런 뜻입니다. 맞나요? 그럼 뭐 하면 돼요? 대입해서 풀면 되죠. y는 7 빼기 x에서 여기다 집어넣어도 되고요. 그럼 x에 7-x가 6이든 2차방이 생기기도 하고요. 그냥 그렇게 안 하고요. 그냥 x, y가 이 방정식의 근이에요. 두근의 합, 두근의 곱. 이렇게 해서 t값 두 개 찾아서 각각 크로스해서 바꾸면 됩니다. 알겠니? 이렇게 16,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러니까 뭐야? t가 1, 6이잖아. 그쵸? t가 누군데? t가 누구예요? 두근이야. x와 y 다 되는 거야. 그러니까 x가 1이면 y는 6이거나 또는 x가 6이면 y는 1이다. 이렇게 풀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됐습니까? 네, 이렇게 풀 수 있다. 자, 그럼 이걸 이제 안 한다. 똑같은 문제를 하지 않는다. 니네들은 숙제다. 축하한다. 자, 얘도 똑같습니다. 보세요, 이 문제. 대놓고 곱은 나와있죠? x, y. 위에 걸 바꿔야겠죠? x 더하기 y의 전체 제곱에 마이너스, 자, 2xy인데 xy가 15예요. 30은 34다. 64가 나오죠? 나머지 하나의 식은 xy가 15다. 자, 다 했습니다. 그럼 얘는요, x 플러스 y가 8일 때 xy는 15다 하나와 마이너스 8일 때 15이다 이렇게 두 개를 풀면 되는 거예요. 됐나요?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려요. 자, 그 다음 14번. 자, 이 연립방정식이 얘들아 오직 한 쌍이에요. 이게 뭔 말이야? 연립방정식을 풀었는데 x 이거 하나, y 이거 하나. 그러니까 x 값, y 값 딱 한 개씩만 나온다 이 뜻인 거예요. 이해되니? 근데 어쨌든 우리가 연립 2차 방정식은 봐봐. 연립 2차 방정식은 y는 k-x잖아. 어차피 우리 배웠잖아. 1차식 2차에다 집어넣기만 한다면 이렇게. 그러면 마이너스 k-x의 제곱 플러스 2의 x의 가로하고 k-x 이퀄 3이다. 이런 뜻입니다. 됐어요? 여기까지? 자, 이걸 풀어 쓰잖아. 그러면 마이너스 x제곱에 여기는 플러스 2kx 플러스 2kx니까 4kx 그 다음 마이너스 k제곱 마이너스 3이 0입니다. 뭐예요? 얘가 중근 가지면 되는 거야. x만 하나만 나와야 된다네. 알겠지? 중근 됐어요? 그래서 두 개 나오면 안 됩니다. 중근 가지고 조건이에요. 자, 그 다음 맨날 했던 거 지름의 길이가 13cm인 원이 있어요. 지름이 13cm인 원이 있습니다. 이때 이 원의 지름의 한 끝점이야. 이 원에 내접하는 직사각형. 얘 둘레의 길이가 34. 가로 x, 세로 y. 그러면 둘레의 길이가 34니까 가로 세로 더해서 17. 그다음 피타고라스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69 연립하면 됩니다. 아까 배웠던 거예요. 알겠죠? 생략. 자, 그 다음 16번. 여기 좀 천천히. 자, 얘들아 공통근을 가져요. 잘 보세요. 이 방정식 K 모르니까 못 풀어요. 이 방정식 K 모르니까 못 풀어요. 근데 둘이 공통근을 갖는데, 야, 둘 다 식을 주면 공통근 갖는 건 그냥 방정식 푸는 거밖에 안 되는 거잖아. 그치? 저 지금 저 방정식 K를 몰라. 모르는데 우리 알아내야 되는 거고, 어쨌든 저 두 개의 방정식이 only one, 하나의 공통근을 갖는데요. 풀지도 못하는데 공통근 주면 뭐 하겠다는 거야. 그지? 자, 공통근 문제는요, 무조건 그 공통근을 일단은 알파라고 보시고요. 자, 공통근이니까 저것도 만족하고 이것도 만족하거든? 다 써봐. 알파 제곱 플러스 k 알파 마이너스 2가 0. 자, 또 알파 제곱 플러스 2알파 마이너스 k가 0. 이렇게 두 개의 식이 나옵니다. 공통근이 알파라고 했기 때문에. 맞니? 자, 이거 어떻게 할 거냐? 빼세요. 이거 없어지죠. 그럼 k 알파 빼기 2알파니까, 자, 알파를 묶으면 k 마이너스 2가 되고요. 얘에서 얘 빼면 또 k 마이너스 2가 나와요. 자, 해석의 문제입니다. 잘 봐요. k 마이너스 2를 묶었을 때 알파 플러스 2걸 0 나옵니다. 일단 여기까지 식을 찾으셔야 돼요. 알겠니? 공통을 넣고 두 식을 서로 뺍니다. 자, 이거에 대한 해석. 1번 둘이 곱해서 0이니까 k가 2거나 또는 2번 알파가 마이너스 1이야. 둘 중에 하나 성립하거나 둘 다 성립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니? 각각을 따져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k가 2야. 그럼 저 방정식을 다시 써봐. 저 방에 다 있으면 얘들아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2는 0. 두 식이 똑같아집니다. 맞나요?
맞죠? 근데 이거 근의 개수 몇 개예요? 판별식 써봐. B-제곱 마이너스 AC. 판별식이 양수니까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 같습니다. 맞지? 그럼 두 개의 방정식이 똑같으면 근도 공통분도 두 개가 돼야 될 거 아니야. 그치? 모순이에요. 한 개의 근만 공통분이 된다 그랬잖아요. 이해되겠어요? 두 식이 똑같아지면 그 식 하나가 두 개의 실근을 갖기 때문에 공통분이 두 개가 돼서 모순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무조건 맞을 수밖에 없겠죠. 알파는 마이너스 1이고요. 여기다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K 값을 구할 수 있다. 됐습니까? K 값 값은 나머지 한 근도 찾을 수 있다. 됐나요? 자, 넘어갑니다. 나머지 한 근이 한번 각각 가질 수도 있겠지. 공통분이 알파가 한 거니까. 나이스. 자, 이제 마지막 제일 중요한 거 부정방정식. 자, 선생님 봐봐. 얘들아, 이런 게 부정방정식이야. 봐봐. X. 우리가 X 더하기 Y가 5야. 미지수가 두 개야. 그럼 식이 두 개 있어야 되죠. 그쵸? 근데 식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X 더하기 Y가 5가 될 때 이거 만족하는 거 되게 많겠지, 얘들아. X 더하기 Y가 5다? 그러면 X하고 Y의 순서가 겁나 많아. 뭐 많을 수도 있고, 두 개가 될 수도 있고, 세 개가 될 수도 있는데, 많을 가능성이 있어. 그래서 해를 딱 뭐라고 하나로 정할 수가 없어. 정할 수 없다. 되게 많다. 부정 방정식입니다. 해의 개수가 여러 개가 될 수 있는 방정식, 부정 방정식. 알겠니? 근데 특징은 미지수 개수보다 조건식 개수가 적어야 돼요. 미지수 두 개인데 지금 식 하나씩 그지 얘들아? 맞죠? 그러면 선생님 어떻게 풀었는데 이걸? 부정 방정식을 다 내는 건 아니고 얘들아, 부정 방정식인데 뒤에 조건을 달아줘요. 해가 정수다. 아니면 해가 실수다. 이렇게 조건 두 개를 달아줍니다. 그럼 우리는 정수 조건의 부정방정식과 실수 조건의 부정방정식을 풀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정수 조건이 특히 잘 나와요. 잘 보세요. 자, 읽어볼게. 일반적으로 방정식의 개수와 미지수의 개수는 같아야 된다. 그러나 방정식의 개수가 미지수 개수보다 적다면 해가 여러 개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정할 수가 없게 되는데 해가 여러 개가 될 수 있는 방정식을 부정방정식이라고 한다. 그럴 때 고등학교 과정에서 나오는 부정방정식은 해가 정수예요, 해가 실수, 이렇게 단서를 따가지고 그거에 따라서 푸는 방법이 달라진다. 이런 뜻이에요. 자, 제일 중요한 건 정수 조건입니다. 잘 보세요. 푸는 방법은 이거야. 정수 조건의 부정방정식은 무조건 두 개의 식을 곱해서 하나의 정수가 나오게끔 식을 바꾸는 거예요. 자, 잘 보세요. 식이 몇 개야, 문제에서? 식 몇 개 있어요? 미지수 몇 개예요? 두 개죠. 근데 x, y가 뭐래요, 저기서? 양의 정수. 어쨌든 자연수 정수래요. 자, 잘 봐. 자, x, y 빼기 y 빼기 3 빼기 x 제곱이 0이거든? 어쨌든 주어진 식을 얘들아 두 식의 곱으로 표현을 하려면 인수분해가 기본으로 바탕에 들어가야 돼. 물론 완벽한 인수분해는 아니에요. 알겠지? 인수분해의 제일 기본이 뭐야? 공통을 묶어내는 거잖아. 그치? 자, 묶어볼게. 딱 보이는 게 y. 자, 선생님이 y를 묶었어요. 그럼 x-1이 나옵니다. 그 뒤에는 빼기 x제곱 빼기 3이 0 나와요. 자, 뒤에 x-1이 없어. 묶고 싶은데 할 수 있죠. 만들어야 돼요. 이거에다가 자, 마이너스 x제곱에다가 뒤에 플러스 1만 붙이고 3이 1로 넣어서 4가 되면 넘어가면 얘가 되니까 식을 바꿀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이거 봤어?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하느냐. 얘가 마이너스 밖으로 빼내면 x-1 x 플러스 1이니까 자, x-1을 넣을 거예요. 누가 나와요? y가 나오죠. 자, 누가 있어요? 마이너스 2개 있죠. 얘가 4 이렇게까지 일단 식을 바꿔야 됩니다. 알겠니? 얘들아, 봐봐. x, y가 정수잖아. 정수에 1 빼면 정수입니다. 정수끼리 빼고 1 빼도 정수예요. 고로 얘도 정수야. 뒤에 것도 정수야. 그럼 정수와 정수를 곱해서 4가 되는 형태는 누가 있느냐? 1, 4, 2, 2, 4, 1, 마1, 마4, 마2, 마2, 마4, 마1 이렇게 총 6가지 경우가 나와요. 알겠니? 자, 해보는 겁니다. 단 x, y가 자연수였기 때문에 얘는 탈락이에요. 자, x 빼기 1이 마이너스 되면 이게 마이너스 0이거나
뭐 마이너스 1이거나 마이너스 3인데 장수 안 되죠? 탈락. 자 여기서부터 x 빼기 1이 1이니까 x 2입니다. 그럼 y 빼기 3이 4니까 y는 7이에요. 7 맞나? 2, 3, 4. 7 맞아? 그 다음 x 빼기 1이 2니까 x는 3이에요. y 빼기 4가 2가 나와야 되죠? y는 6 나오고 이런 식으로 찾는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넘어갈게요. 정수 조건 제일 많이 나와요. 자 두 번째 이제 마지막 오늘 마지막 실수 조건. 자 실수 조건 둘 다 풀어보겠습니다. 잘 봐요. 얘들아 실수 조건의 부정 방정식은 일단 이렇게 바꿀 수 있는지 해보라는 거야. 완전 제곱식 더하기 완전 제곱식이 0이요. 야 a 제곱에다가 b 제곱 더해서 0 되면 제곱은 최소 0 이상이잖아요, 얘들아. 그죠? 허수 아니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제곱 두 개 더해서 0 되는 경우는 a도 0이고 b도 0이다밖에 없단 말이에요. 맞지? 자, 볼게. 자, 저 식을 만족하는 실수 xy 미지수 두 개씩 하나입니다. 자, 식 정리해 볼게요. 이 x 제곱이 있죠, 그죠? 그럼 이제 일단은 여기를 보고 2xy 플러스 y 제곱이 있으니까 나는 2x 제곱을 두 개로 찢을 거예요. x 제곱 플러스 2xy 플러스 y 제곱. 자, x 제곱 두 개였죠? 뒤에도 넘겨요. 이렇게 바뀌어요. 그러면 x 플러스 y 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이 0이 됩니다. 맞나요? 자 어때요? 얘가 0이고 얘가 0인 거죠. 그쵸? 그러니까 뭐가 되겠어? x는 마이너스 y가 돼야 되고 그리고 x는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니까 x는 마이너스 1이고 y는 두 개가 나온단 말이야. 알겠니? 돼요? 이 동시 선택이에요. 동시에요. 얘가 0이어야 되고 얘도 0이어야 돼. 동시 만족이 돼야 됩니다. 알겠니? 자 이거로 해도 되는데 이렇게 되는 경우가 드물어요. 이렇게 깔끔하게 이쁘게 이렇게 되는 경우가 드물어서 이 문제는 이렇게 풀어야 됩니다. 이 페이지 친 열려 있나요? 펴져 있나요? 자, 근데 밑줄 보세요. 자,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실수 xy. 그러면 이런 해석이 가능하지. 저 방정식을 만족하는 실수 xy니까 방정식에 뭐가 존재한다? 실근이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저 방정식을 만족하는 실수 xy라는 표현을 썼다는 얘기는 저 방정식에 실근이 존재하니까 자, 이 문제 이렇게 풉니다. 자, x에 관해서 내림차수 써보세요. 물론 y에 관해서 상관없습니다. 자, x에 관한 내림차수 쓰면 2x 제곱 그 다음에 2y 플러스 1x 그 다음 상수 y제곱 플러스 1은 0이다. 이렇게 x에 관한 내림차순으로 썼습니다. 알겠죠? 근데 얘가 무슨 근이 존재한다고? 실근이. 그럼 이거의 판별식을 쓰는 거야. x를 미지수라고 놓고 얘들아 y는 상수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판별식 t 2y 플러스 1의 제곱 b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a 곱하기 상수항 y제곱 플러스 1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실근 가질 조건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풀어 써봅시다. 4y제곱 마이너스 8y제곱 마이너스 4y제곱 플러스 4y 없죠. 플러스 4y 자 플러스 1 이게 얼마 나와? 잘못 썼니? 맞죠? 플러스 1 이게 얼마 나와요? 이상한데? 이거 크게 나와야 되는데? 뭐가 틀렸냐? 어디요? 아 여기네요. 그쵸? 왜 내가 틀렸는데 아무도 얘기를 안 해주죠? 혼자 쉬워라 이건가요? 이겁니다. 자 그러면 4 빼기 4 자 4 빼기 8 빼기 4는 0이에요. 0보다 크거나 같아요. 판별식. 얘들아 마이너스 4로 자 마이너스 곱해서 마이너스 4로 나눠도 되고 y제곱 자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 플러스 8y죠. 그러면 바뀌는 거죠 여기가. 자 마이너스 4로 나눠볼게요. y제곱 마이너스 2y 플러스 1이 0보다 작거나 같아요. 맞니? 자 봐봐. 판별식을 썼는데
y-1의 전체 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대. 제곱인데 작을 리 없지. 0밖에 안 되지. y는 1이에요. 자, y가 1이다? 그럼 여기다 다시 써봐. 자, 2x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자, 2가 됩니다. 2로 나눠봐. 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은 0이에요. x 마이너스 1이 나와요. 알겠니? 이렇게도 풀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당연히 숙제는 언제까지겠나요? 월요일까지입니다. 이거 어떻게 네, 다음 주 월요일까지. 이루세요.